안녕하세요, 할까남입니다. 오늘은 쉐보레 트랙스 1.4 터보 2017년형 모델을 한번 리뷰해 볼 건데요. 이 차가 국내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판매량이 굉장히 많았어요. 특히 미국에서는 판매량 1위까지도 찍었던 적이 있는데요. 그리고 이 차는 이 썬루프랑 오디오 시스템이 빠진 풀옵션 모델이에요. 그래서 외부랑 내부, 그다음에 시승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리뷰해드리고, 이 차가 이제 신차 가격이 2,400만원 정도대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중고차로 샀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차의 특징 이런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? 네, 그럼 이제 트랙스 내부를 지금 살펴보러 왔는데요. 네, 큰 일단 특징적인 게 되게 뭐랄까 심플합니다. 일단은 핸들은 이렇게 크지 않고요. 제가 레이도 한번 타봤는데 레이는 차 크기에 비해서 스티어링 휠 핸들이 되게 컸거든요. 근데 쉐보레 트랙스는 그렇게 크지 않고 아담한 사이즈입니다. 핸들에 뭐 크루즈나 볼륨 같은 거 오디오 조절할 수 있는 뭐 이런 버튼들이 있고, 그리고 앞에 센터 패시아, 이게 내비게이션, 이 트랙스는 내비게이션 이 디스플레이가 내비게이션 선택하면 안에 프로그램이 넣을 수 있다고 돈을 넣어야지.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디스플레이만 달려 있고, 뭐 이제 오디오나 블루투스, 핸드폰 전화 받고 할 때 그런 기능은 다 돼 있고,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 좋지 않아서 친구도 그냥 핸드폰으로 팀앱으로 그냥 보고 운전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이쪽에 뭐 에어컨이나 공조 시스템, 뭐 열선 같은 거 조절할 수 있는 데가 있고, 그다음에 뭐 USB나 24V 찌가잭 이런 것들이 있고, 또 이쪽에 특징이요. 그리고 좀 웃긴데 여기 그 콘솔 박스,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 없고 여기 컵홀더가 되게 여러 개 있습니다. 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많이 마시는지 되게 많이 이게 있어요. 그리고 좀 웃긴 게 이거 있습니다. 나름 이게 풀 옵션인데 요거 팔걸이가 하나입니다. 그래서 옆에 여자친구만 태워야 돼요. 그래서 하나로 그 옛날 그 CGV나 이럴 때 팔걸이 하나를 눈치 보는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네, 이게 실내등 지금 이게 풀옵션인데 친구가 이게 사실은 작업을 한 겁니다. LED를 넣어놨어요. 근데 그 전에는 조금 어두웠다고 하더라고요. 풀옵션인데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친구가 작업을 했답니다. 이걸로 좀 밝게, 전에는 조금 어두웠다고 해요. 전구가 들어가 있어서. 네,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이쪽에 안경 넣는 이쪽 수납할 수 있는 것도 이쪽에 좀 달려있네요. 이런 거 좀 특이하네요. 그리고 앞자리도 그렇고 이따 뒷자리도 리뷰해 드릴 건데 안에 실내는 그래도 굉장히 큽니다.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패밀리카 써도 작지 않은 것 같아요. 좌석이 좁거나 하지 않고 타고 다닐 때 넉넉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저 계기판 클러스터는 이건 아날로그 계기판입니다. 2구에 오른쪽에 트립 디스플레이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특징이고요. 계기판은 저 앞쪽에는 이제 실내에 뭐 이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, 그 다음에 밖에 오토라이트나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, 네, 이 당시 쉐보레 모델의 특징들인데 그 트렁크 버튼이 없고요. 주유구 버튼도 가서 직접 둘 다 여는 겁니다. 이게 좀 특징이에요. 뒷자리는 넓습니다. 생각보다. 이게 배기량 1.4인데 사람이 타고 뒷자리에 타고 다니기에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특징적인 게 이쪽에 단 모르겠지만 티볼레이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220V 이 콘센트가 이쪽에 있습니다. 근데 저번 그 쉐보레 말리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뒷좌석의 이 각도가 좀 높아요. 약간 딱딱하고,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불편한데 넓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타고 다니기에. 네, 그렇게 트렁크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. 일단은 뭐 그렇게 엄청 크진 않은데요. 만약에 큰 짐을 실을 때 그 뒷좌석이 앞으로 이렇게 접히면서 만약에 큰 물건을 실을 때는 뒷좌석을 접어서 실으면 되고요. 이 정도의 크기고, 좀 특징적인 거는 이쪽에 이제 공간이 따로 있어서 스페어 타이어는 따로 이렇게 밑에 없는데 뭐 이렇게 타이어 수리 키트 같은 게 이쪽 오른쪽에 들어 있습니다. 옆에 왼쪽에도 그냥 작지만 이런 물건들을 좀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고요. 네, 그러면 이제 시승기를 위해서 제가 한번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요. 이게 근데 특징이 쉐보레 차들의 특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일단은 배기량이나 크기에 비해서 핸들이 되게 묵직합니다. 그리고 서스펜션도 그랜저 제 차에 비해서 딱딱하고 주행감이 뭔가 되게 안정적인 미국 느낌? 그 쉐보레 특징적인 게 이 트랙스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서스펜션 감을 느낄 때 조금 단단하고 핸들도 묵직하다, 이런 초반에는 이런 특징이 있네요. 확실히 뭐 중형이나 중대형보다는
초반 가속력이 조금 떨어집니다. 이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1.6이 그 아반떼 같은 모델 등급에 비해서 뭐 속도 내고 이런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. 뭐 되게 주행성이 되게 안정적이네. 이게 쉐보레들 뭐 내부나 이런 건 솔직히 좀 이렇게 만족스러운 면이 많지 않은데 주행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번 말리부 때랑 비슷하게. 네, 그리고 이게 트립으로 나오는 거는 14.3kg예요. 근데 이 차는 뭐 주유를 새로 하더라도 그게 리셋이 안 되고 계속 지금 이 차가 한 6만 1000 정도 탔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연비가 6만 킬로에 대한 연비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고속도로에서는 한 16에서 17 정도 나오는 것 같고 평균적으로 시내에서는 한 11, 12 이 정도 나와서 평균 지금 한 14.3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평균적으로 연비는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일단 이게 배기량 자체가 1.4라서 세금이 한 1년 연납으로 해서 한 20만원 정도 나온다고요. 굉장히 싸죠. 그리고 보험료는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사고가 많지 않고 나이대에 제가 30대 나이대에 맞는 보험료를 내면 한 50만원대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유지비 같은 거는 굉장히 경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. 주행 안정성이 굉장히 좋고 이렇게 특히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코너링이나 핸들을 많이 돌릴 때 되게 묵직하니까 되게 안정적이에요. 주행할 때 100km 넘어가는데 되게 좋습니다. 안정적이에요. 차 크기나 배기량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운전할 때 주행감도 안정적이고 근데 친구 말로는 이제 고속에서 풍절음이나 하부 소음이 조금 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민감하시거나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는 느껴질 것 같습니다. 내부 이런 거보다 차량 어떤 운전할 때 이런 느낌을 중시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쉐보레 트랙스 2017년형 1.4 터보 모델 리뷰해 봤는데요.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완벽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어떤 제 느낌, 일반인 유저가 느끼는 트랙스의 특징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. 2013년식인가부터 17년식까지 이게 이슈가 있었죠. 이 에어백 그 리콜이 있었어요. 근데 이 차도 그 에어백 리콜 문제가 있었던 차입니다. 그래서 이제 친구도 리콜을 받았다고 해요. 이 쉐보레 차량의 특징이죠. 어떤 차량의 내부나 마감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한데 근데 이제 주행성 그다음에 안정성 같은 거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.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어떻게 또 차가 장점 말고 단점이 있겠습니까? 그리고 가격대에 비해서 가성비에 맞춰서 사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선택에 맞게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이 가격대에서 시세로는 한 1300, 1400 정도라고 하는데 중고차라도 사기 괜찮은 차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. 다음에는 다른 차량으로 한 번 더 리뷰해 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